네, 안녕하세요. 유통인협회 장 대표입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2026년에 정말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2026년에 과연 유통은 어떻게 변할까? 이제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보고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쿠팡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압박과 어떤 탄압을 진행하고 있죠. 뭐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사실을 밝혀내고 있죠. 판매자들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걸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많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 도처에 있는데 이번에 쿠팡이 굉장히 낙인 찍혀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쿠팡의 지금 대응을 보면은 이거 어차피 지나간다. 우리 이것만 잘 지나가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죠. 마이너스 전략인데. 그래서 추후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이거 하나로 망가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지금 정말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는 사실 쿠팡이 단순히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쿠팡을 욕하고 쿠팡을 굉장히 싫어했던 판매자들의 염원이 모여서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떠들었을 때 아무도 쿠팡 편을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쿠팡이 일반 판매자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 판매자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쿠팡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모든 판매자들이 정말 속된 말로 고소해하고 있어요. 쿠팡 이제 드디어 당한다. 드디어 이제 쿠팡 없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일한 게 다이소인데 다이소도 지금 판매자들의 어떤 그 역량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PB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결국에는 판매자들의 노력과 피땀을 이제 PB 상품들이 대체를 하면서 공존이 아닌 이제 한 기업의 단독 독과점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쿠팡, 다이소 등의 어떤 그런 독점이 26년에 만약에 깨진다면 다시 가게 상권, 지방 상권과 백화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하고요. 쿠팡에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판매자들은 절대로 쿠팡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쿠팡에서 물건 빼서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에 팔아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쿠팡이 없어진다고 해도 판매자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쿠팡에서 돈을 많이 남겼다라는 업체들도 실제로 까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줄이고 쿠팡 물류를 줄이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서 순이익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쿠팡이 없어지면 피해를 보는 건 판매자들이 아니고요. 판매자들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노동자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없어지죠. 쿠팡의 그런 물류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대체하고 광고비를 정산하신 분들이 싹 다 없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네이버에서 2018년, 19년도 굉장히 상승했던 그 장이 또 한 번 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쇼츠인데 릴스 쇼츠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쇼츠를 잘 찍는 법, 쇼츠를 잘 올리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부업으로 유행입니다. 뭐 이걸로 실제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쇼츠를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지금 되게 대세예요. 근데 앞으로는 내 영상, 내 물건, 내 제품을 위해서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게 많아지는 순간 이 쇼츠의 대중화, 이 쇼츠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쇼츠를 많이 공부하시고 만약에 블로그를 지금 공부한다 늦었을까요? 20년 전에 유행했던 블로그가 지금 한다고 늦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가고 20년 더 갈 수도 있어요. 블로그라는 형식은. 왜냐하면 그 형식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쇼츠나 릴스 이런 유튜브도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고 본인 유통에 응용하시면 좋겠고 여기 이어지는 게 라이브죠. 근데 라이브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라이브로 이득을 본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감이 있어요. 근데 24년에서 25년 넘어올 때 쇼츠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라이브도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한순간 어느 포인트로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쇼츠는 저는 꼭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죠.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챗GPT, 클라우드, 뭐 나노바나나 뭐 여러 가지 캣컷 이런 것들 AI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온라인 유통의 어떤 시스템, 물류,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특정 기업이 독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지어드민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독점했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판매자가 사용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물류 관리나 고객 관리, CS도 AI로 다 대체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뭐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이전 프로그램의 뭐 10배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금액은 반이던가, 이런 것들을 26년 초에 겪으면서 세상이 정말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인데 지금 환율이 되게 높죠. 1,440원, 50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환율을 예전에는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실생활에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이 환율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위태위태하죠. 버티겠죠, 물론 사업가였으니까. 근데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정책이 확확 바뀌면서 수입, 이 환율이 올라가던가 또는 급격하게 떨어지던가, 이 추세를 명확하게 보고 내가 수출에 집중할 것인가 내수에 집중할 것인가를 이 둘 다의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내수에만 집중한다던가 또 수출에만 집중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로 이 환율의 영향으로 오히려 뒤통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여러 가지 26년의 예측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한 예측, 결론을 도출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과연 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로 26년을 맞이하고 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